지금까지 장편 소설, 4대 기설을 차례대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단편 소설 쪽입니다. 단편 소설 하면 역시 3원 2박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3원 2박 중에 몇 개를 모아서 금고기관이라고, 예,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야말로 조금, 포켓용, 예, 이 3원 2박의 요약본, 이게 더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단편 소설의 형성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송나라 때 그리고 원나라 때 이때 단편의 화본 소설이 발달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 작품들이 개인의 소장으로 보관되어 있다가 원대를 거쳐서 나중에 명대까지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명대는요, 우선 장편 소설이 유행하면서 이 출판업과 어떤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어, 같이 결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출판업이 활발해집니다. 출판 기술이 일단 많이 발달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하에 이때 송원대의 화본 소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소장이 되어 전해졌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책으로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 명나라 단편 소설의 유행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는 수집 간행된 명대 화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들은 전부 약간 그 대학원생 위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편의 60가 소설 그리고 웅룡봉의 화본, 이 두 개가 유명한데요. 각각 이제 가정연간하고 만력연간에 발행이 된 그런 화본집입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 6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60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슷한 경향의 작품 10종을 한 집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6 하면은 60종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일명 청평산당 화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평산당이라는 이 인쇄된 판심에 이런 글자가 딱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어, 출판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대학생 어 대학원 대학생 차원의 지식은 넘어섰고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약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어야 되겠는데요. 웅룡봉의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복권의 서점 주인인 웅용봉이라는 사람이 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편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네 편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웅용봉 사종소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풍목룡의 3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의화본의 일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의화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의화본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게 화본이죠. 화본 소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연극, 송대 연극의 대본이 되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의자는 흉내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본 소설을 흉내내어서 쓴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화본을 읽는 풍조가 이 명대되면 일반화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자를 위해서 이 화본을 윤색 개작을 해가지고 화본 형태의 어, 단편 소설을 많이 창작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대에 이르게 되면은 의화본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풍목룡의 삼원입니다. 여러분, 풍목룡의 삼원은 각각 유세명언, 경세통언, 성세항언, 이렇게 이제 작품 제목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게 전부 언자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그냥 통상 통칭해서 삼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풍목룡은요, 명말 통속문학의 1인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선 이 세 가지 작품 이 제목을 보면은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첫 번째 유세명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자가 깨우칠 유자거든요. 세상을 깨우쳐가지고 밝히는 글.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유세 명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세통은 볼까요? 세상을 예 뭔가 이제 세상에 한테 경고를 주고 예 그런 거죠. 세상한테 경계를 줄 말로써 널리 알리는 그런 글. 예, 이게 이제 경세통언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성자는 이게 이제 술깰 성자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일깨워 가지고 이 한자가 원래는 이게 항상 한자인데 이게 두루두루 미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선 동사니까 뭐냐면은 세상을 일깨워 가지고 두루두루 미치게 하는 그런 두루두루 영향력 있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 풍목영어의 예, 뒤에 가보면은 이 3원하고 2박의 내용 중에서 창작 의도를 한번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원의 창작 의도는 유세명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중의 이목에 유익한 것을 골랐다. 그래서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3원의 창작 의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제목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을 깨우쳐서 밝히는 말, 그리고 세상에 경고를 주며 알리는 말, 그리고 세상을 일깨워 두루 미치는 말. 이게 이제 3원의 제목 자체에서 어떤 이 글을 쓴 의도를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실제 내용은 사실은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원이 워낙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비슷한 작품이 또 나옵니다. 능몽초라는 사람이 이박을 지어요. 여러분 이박은 초각 박안 경기 그리고 이각 박안 경기 각 40편을 합쳐서 총 80편이죠. 이것을 이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 뜻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각이라고 하지 않고 제각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어, 각, 편찬을 한 박안 경기. 그러니까 박안 경기가 두 개 있는데 처음 편찬한 것을 처음 새긴 것을 초각이라고 하고 두 번째 새긴 것을 이각 혹은 제각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박안 경기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이 안자는 책상 안자입니다. 박자는 박수 치다 할 때 박자. 그러니까 책상을 한번 쾅 칠 정도로 놀랍고 경이로운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초각 방황 경기예요. 이각 방황 경기는 그런 것들 중에 후속편을 모아놓은 것들. 그러니까 3원의 제목과는 그 지필의 방향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는 느낌을 제목에서는 주죠. 그런데 실제 주제는 그리고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초각 방황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목 자체에 3원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이 3원은 뭐라고요? 세상을 일깨우는 그런 스타일의 글이라고는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놓고 놀랍고 신기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초각 박완 경기와 이각 박완 경기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화본에다가 창작 작품을 덧붙이는데 이 창작 작품 같은 경우에는 태평광기나 이견지 이런 데서 좀 재밌는 소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능몽초가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삼원하고 이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원하고 이박은요, 어, 사실은 내용이 같습니다. 실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삼원은 막 민중을 교화한다 이런 식으로 겉 겉의 어떤 창작 의도가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 풍목룡이라는 사람이 그 사대부들 양반의 어떤 그 양반한테 읽히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창작 의도를 겉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이박하고 똑같이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담아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삼원과 이박의 내용을 보면은 역사 소설도 있고 제자 가인의 연애담도 있고 추리 소설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신선 소설, 인과응보 소설 그리고 좀 괴이한 소설, 괴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 삼원과 이박의 주인공도 따라서 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자, 문인, 효자, 연려까지 해서 예전 소설에서 많이 나옴직한 어떤 그런 전형이 되는 이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상인이나 창녀 뭐죠 이게 기생들 예 그리고 도적들 이런 사람들도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대부들을 위한 그런 인정소설하고는 조금은 달라진 경향이 있는 겁니다. 삼원과 이박을 주제를 보자면은 봉건적인 예교 사상을 이야기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창작 의도하고 일치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관료나 부호의 악덕을 풍자하고 특히 많은 게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삼원과 이박의 내용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꼭 추천을 했던 그 소설이 뭐였습니까? 어, 예, 금병매였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은 홍두몽하고 더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학 되면 시간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 3원 2박은 심심풀이 삼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게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짧게 짧게 짧은 이야기를 그때그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제목만 봐도 그 대강의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원이나 이박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전체 그러니까 그 한 짧은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특이하다. 이게 어떤 중국 장외 소설의 어떤 전통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 장외 소설 보면은 그 각 장, 각 회마다 제목 자체가 그 회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삼원하고 이박도 그런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삼원 이박의 영향하에 나왔던 금고기관 그리고 전등 신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